요즘은 효에 관련하여 우리 시대 때의 관습과 요즘 시대의 관습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경조사 모든 일에 참석하며 매일같이 전화드리고 사는 삶이 일상이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으며 우리 시대 또한 과거의 힘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틀어지지 않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 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째로 부모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신혼집에 가져다 주는 것, 내 멋대로 구매한 그릇이나 살림을 선물하는 것 등 나의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 결혼할 때 주는 큰 돈이나 지원이 자녀들의 삶에 참견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 자식이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해준 것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이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더 그런 마음이 크겠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지 나의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의 자녀와 며느리, 사위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부담으로 다가와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대 때의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다 다른데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면 의견이 더더욱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는 나라면 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나와 자녀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나의 존재 자체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한마디 꺼내기 어렵고 다가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상호 존중을 통해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오는 습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위나 며느리에게 한다면 상사가 얘기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줄이고 며느리와 사위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여도 내 며느리, 사위여도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없이 집에 찾아가는 것과 불쑥불쑥 전화하는 것은 불편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해지고자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묶어 함께 달리는 게임을 할 때 둘이 너무 붙어 있으면 달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둘이 떨어져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달리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슬기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관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제사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해야지 라던가 결혼하였으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로 전화를 해야 한다던지
내가 예전에 받았던 관습이나 악습을 후시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떠오르는 말로 셀프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대신 효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부모에게 스스로 효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며느리에게 생일상 받아보겠구나. 사위가 들어왔으니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사위를 불러야겠구나. 하는 바라는 말들로 인해 이들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막고자 셀프효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며느리나 사위가 이렇게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져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시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5가지를 유념하여 자녀들을 대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 자식이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해준 것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이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지 나의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의 자녀와 며느리, 사위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부담으로 다가와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2번째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와 자녀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나의 존재 자체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상호 존중을 통해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지요. 3번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줄이고 며느리와 사위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4번째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여도 내 며느리, 사위여도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슬기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4번째로 관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관습이나 악습을 후시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떠오르는 말로 셀프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대신 효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부모에게 스스로 효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이제 이런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남의 집 귀한 자식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시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5가지를 유념하여 새로운 사위와 며느리를 대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딱 직계 가족끼리만 연락하고 지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이것들을 모두 지켜 새로운 가족을 불편함 없이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고부 갈등 없는 원만한 가족관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